안녕하세요. 집합과 명제단원 대단원 마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집합인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어떤 말들이 우리를 애매하게 하는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밑줄 친 동그라미 쳐진 단어들이 기준이 없는 애매한 문장들이죠. 그리고 3번에 있는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이라는 것은 아주 잘 정해져 있죠. 여기에서 우리 학교라는 것은 저희를 생각하면 중앙예담학교 1학년 학생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만 집합이고 나머지는 집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호를 일단 잘 알고 계셔야겠죠.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생긴 것은 원소가 어떤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의미였고, 이렇게 두 개짜리로 된 것은 어떤 집합이 집합에 포함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이랑 종류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3번처럼 생긴 경우에는 3이랑 7이라는 원소 두 개로 이루어진 중괄호 묶여있죠. 집합입니다. 그래서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원소 표시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집합이 포함된다라는 표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3번은 안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A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편하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1번에서 6은 A의 원소이다. 아니죠. 2번에서 3, 5, 7이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5가 A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아실 수 있고, 3번은 3이랑 7이 만약에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옳게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원소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표기입니다. 4번 또 이렇게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집합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21 이렇게 적혀 있으면 원소만 있는 건데 21이 하나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표기해 준 거고, 이게 옳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이게 똑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21이 더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5번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만 답이라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은 요 X라는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겠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을 먼저 생각해보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모아놓은 집합이기 때문에 2와 5가 들어있는 집합이고요. B라는 집합은 11 이하의 소수들을 모아놓은 것들이니까 소수가 프라임 넘버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2, 3, 5, 7, 11입니다. 그래서 A보다는 커야 되고 B보다는 작아야 하기 때문에 2와 5는 꼭 포함하고 있어야 하지만 3, 7, 11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와 5는 항상 포함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3, 7, 11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3개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니까 2의 네모제곱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개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고 2는 총 8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랑 3, 7, 11 3개 다 들어갈 때랑 모두 합친 게 8개라는 것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8개니까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것도 총 8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중단원 마무리에서 유사했던 문제들과 연관을 지어보시면 더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집합이 같으려면 두 집합 다 원소가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4랑 1이 둘 다 있어야겠죠. 요거 잠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1분 동안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A와 B에 따라서 숫자들이 막 결정이 될 텐데 여기엔 4가 들어있고 여기엔 1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A와 B 둘 다 원소가 2개인 집합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으려면 얘가 1이어야 되고 얘가 4여야 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밑줄 쳐놓은 이 2개가 같아야 하고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이 2개가 같아야 한다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등식 두 개 세워보시면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 요 2차 방정식을 해결하면 b가 1이거나 b가 마이너스 4이거나 해가 총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얘가 없어진 이유를 문제에서 잘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연수 a, b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는 정수입니다. 자연수가 되지 않아서 a는 1, b는 1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도 마이너스 1이라는 해가 나오긴 하지만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총 2가 된다는 사실 아실 수 있습니다.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와 서로소인 집합 b가 있는데 얘네들이 합집합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서로소라는 것이 뭔지 먼저 기억을 하셔야겠죠. 서로소라는 것은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합집합 시켰을 때 얘네가 다 있으려면 1, 6, 12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 다 B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1, 6, 12는 B에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3, 9, 15만 B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서라는 조건이 있으면 6이 만약에 B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도. 근데 서로소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어야 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하기 때문에 집합 B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으실 때는 집합 B는 중괄호 하고 3, 9, 15 중괄호 닫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A랑 B랑 C를 뭐 각각 구하라는 문제처럼 생기긴 했어요. 근데 A 합집합 B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 합집합 C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걸 보면 우리가 경우를 너무 많이 나눠야 하기 때문에 A, B, C를 각각 구하라는 문제는 적어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거 보고 그럼 A랑 B가 뭐라고 나누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네를 실제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보면 1, 3, 5, 7, 9가 될 거고요. 얘는 1, 2, 5,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등장했죠.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어느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냐면 B 교집합 C랑 A랑 합집합한 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구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이 일단은 생겼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봤을 때 분배 법칙을 쓸 생각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왜냐면 다른 A랑 B 따로 구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들을 따로 구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보고 다른 거 못하는데 분배 법칙을 떠올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딱 사용을 해주시면 문제에서 주어졌던 요 모양들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구했던 얘네들을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하면 A 합집합 B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A 합집합 C가 나오게 되고 얘네 둘을 교집합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A 합집합 B 주어져 있고 A 집합 C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둘의 교집합 구해주시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요 집합을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6이 되겠죠. 실제로 여기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문제를 보고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알 수가 있다는 점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A 합집합 B를 구하는 요 공식이 사용되지가 않아요. 사용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벤 다이어그램만 그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실제로 얘를 그려보시면 얘는 제가 A 차집합 B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A 차집합 B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개라고 체크를 해두었고요. A 교집합 B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5개인 것 알 수 있고, A 합집합 B 여기 전체를 합친 게 25래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8개고 여기는 5개니까 총 13개인
B면 여기 나머지는 총 12개가 되어야겠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B 빼기 A라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12개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얘네의 원소의 개수를 적을 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8개이다 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총 28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요거는 A 합집합 B를 구할 때 요것 이용해야 한다는 것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잘 다시 풀어보면 NA 주어져 있고요, NB 주어져 있기 때문에 NA 교집합 B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얘를 문제에서 준 이유가 있겠죠. 얘를 문제에서 준 이유가 있는데 이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보면 여기랑 여기를 합친 게 됩니다. 이 둘을 합친 게 3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A 교집합 B 여기가 궁금하니까 여기에 원소의 개수를 X개라고 두었더니 여기 A 차집합 B는 28 빼기 X개가 되고요, 원소의 개수가. B 차집합 A는 37 빼기 X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얘가 35개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28 빼기 X 요 부분이랑 37 빼기 X 요 부분이랑 둘이 더하면 얘가 35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용하시면 되고,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얘를 벤 다이어그램 잘 그려보셔서 잘 생각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65 빼기 2x가 되고요. 그래서 65 빼기 2x가 35가 된다는 사실 이용하면 1차 방정식 해결해서 이 x가 15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기 다 그냥 구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진행하고 있던 식에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5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A 합집합 B는 65 빼기 15 총 50개라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딱 봐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는 문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떤 집합, 교집합, 어떤 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차집합의 형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일반 그냥 뺄셈 하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전개해버린 다음에 그래서 얘는 B야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안 되겠죠. 집합에서는 얘를 분배법칙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차집합은 분배법칙 해주실 수가 없고 합집합과 교집합 사이에서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꼴로 바꾼 다음에 잘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려주셔야겠죠. 그래서 A는 지금 색칠한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A 차집합 B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빼주면 여기 A 교집합 B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집합은 A 교집합 B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 그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두 개의 집합을 합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두 집합을 합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나오려면 요거 생각해 보실게요. 두 집합을 합집합했는데 그게 공집합이래요. 그럼 이 두 집합은 어떻게 생겨야 할지 요거 떠오를 때까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생각을 해 보셨으면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공집합이 아닌 게 있으면은 둘이 합집합했을 때 절대로 공집합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두 개 더 합집합해서 공집합이 되려면 두 집합이 모두 공집합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교집합 B도 공집합이어야 하고 그리고 B 차집합 B도 공집합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A랑 B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B 차집합 C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C가 B보다 큰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한꺼번에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야 얘네들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여러분들이 편하시겠죠. 한 번에 이제 그려보는 여러분들 이 입장이 돼서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려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이 두 가지 형태를 띈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그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형태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리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A와 C의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교집합이 있게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린 것처럼 좀 더 꾸불꾸불하지만 A와 C의 교집합이 있게 그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B와 교집합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C와 교집합이 생기도록 해주시면 맞게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넘기도록 할게요. 네,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전체 집합의 개수가 주어져 있고 교집합 주어져 있고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딱 봐도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달라고 얘기하는 녀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A 여집합,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식을 써보면 일단 전체 집합의 개수인데 여기 25를 어떻게 써 넣어야 할지 모르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잘 써먹도록 할게요. 그래서 A 합집합 B 여기에 바깥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죠. 네, 이 바깥에가 원소의 개수가 7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7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A 교집합 B도 여기에 10이라고 적어 두었고요. 그럼 여기랑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각각 X, Y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얘네들을 다 더하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X 더하기 Y가 8이라는 사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식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실수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럼 X랑 Y 더하면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네, 안 되겠죠. 여기 교집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해보면 X 더하기 10 돼야 되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해보면 Y 더하기 1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20이 된다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X 더하기 Y를 구했죠? 자, 여기는 틀렸으니까 이렇게 구워놓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Y를 구했으니까 얘가 8입니다. 그래서 총 다 더하는 것은 28이 된다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네,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에 대해서 포함관계라던가 여러가지 것들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P의 진리집합은 P라는 집합이고 Q의 진리집합은 Q라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은 P면 Q이다. 얘가 성립한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이거 맞는 말이라는 거 다들 이미 알고 계실 거고 마찬가지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P가 작게 있고 Q가 크게 있다는 사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얘가 참이면 대우명제인 not Q이면 not P이다.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3번 P라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그럼 여기에 어떤 원소가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P다는 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게 P를 만족하는 원소가 하나라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만약에 모든 X였다면 참이 안 되겠지만 어떤 X에 대해서는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Q가 P에 포함된다면 명제 Q이면 P다가 성립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성립한다고 해서 이거에 역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대우 명제 밖에 없습니다. 5번 모든 P가 만약에 전체 집합 P의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라는 말은 거짓이겠죠. 왜냐면 P라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는 P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라는 말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만 된다는 사실, 4번만 옳지 않다는 사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13번은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시켜볼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역으로 만드는 게 너무 쉽죠. 역으로 다들 만드신 다음에 걔가 성립하는지 아닌지 아시려면 참인 걸 찾으려면 그걸 보일 수 있어야 되고요. 거짓인 걸 찾으려면 발레를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발레는 성립하지 않는 예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발레 찾는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시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를 바꾼 다음에 예를 들어서 x제곱은 y제곱보다 크면 x는 y보다 크다, 이런 명제는 성립할 것 같이 생겼지만 만약에 x를 -3, y는 2 라고 한다면 얘는 성립하지만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레를 찾아주셔야 얘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보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1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역 명제는 not q이면 p이다. 이 둘의 순서가 바뀐 것이 역이죠. 그래서 얘가 참입니다. 얘가 참이란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얘가 참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대우인 이 명제도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만 반드시 참이 된다는 사실 이용하시면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항상 참이 된다는 사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없잖아요. 지금 not q이면 p이다. 이 명제가 없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사실 아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명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제에서 가정,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을 하려면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 주시면 되고, 대우를 하려면 역에서 얘네 각각을 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상황을 생각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어떤 ABC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임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명제 얘를 참인 걸 밝히는 게 더 쉽죠.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포함되게 그려놓고 C를 둘 다 겹치게 그려놓으신 다음에 그럼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C가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보시면 주어진 명제가 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참인 걸 보일 필요 없이 대우이기 때문에 항상 참이 된다는 사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 명제 같은 경우에는 참인지 아닌지 모르죠. 항상 거짓이, 항상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여기에서 이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명제 자체로 여러분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이거이면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여기에서 B와 A만 바뀐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B 교집합 C 여기죠. A 교집합 C에 그대로 포함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 같은 경우에는 역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참이니까요. 그래서 대우 명제도 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보이기 어려운 명제의 대우를 구해서 그 명제를 보인 다음에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 증명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 거짓임을 보일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a제곱 빼기 4b가 0보다 크다 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만 하시면 안 되겠죠. 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판별식이 0과 같아도 실근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이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얻어내실 수 있고, 그럼 P 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A제곱 빼기 4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 중에 누가 더 집합적으로 큰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는데 제가 시간 드리도록 할 텐데 잠시 일시정지 해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다 해보셨으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이 집합이 만약에 이 집합이 더 크다고 생각하셨으면 왜 그렇게 생각했었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사실 A는 2, B는 1 넣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성립하지 않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2, 1이라는 애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는 P라는 진리집합이 더 크다는 것 아실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Q라는 진리집합이 P에 포함된다라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Q이면 P에다가 성립하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적혀있는 Q이면 P에다가 성립한다는 사실 아시면 되고요. 이것의 대우명제인 낫P이면 낫Q이다도 똑같이 성립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이면 P이다, 니은, 그리고 그것의 대우명제인 디귿 둘이 참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어디가 어떤 거에 포함되는지 잘 아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D라는 것을 수 직선에 그려놓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이거랑 누가 더 큰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을 포함하는 게 더 크겠죠. 네,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되신다면 더 많이 여러분들이 뇌를 굴린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7번도 마찬가지로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는 것은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2차 부등식 해결해보시면 이렇게 생긴 꼴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수직선에 그려봤는데 이렇게 까만색으로 그려진 이 부분이 P 진리집합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린 이 부분이 Q 진리집합인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시다시피 요 Q 진리집합이 P에 쏙 들어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네, P 진리집합이 훨씬 크죠. 그래서 Q이면 P이다 가 성립하고 위에 거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낫P이면 낫Q이다도 성립한다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나머지 것은 다들 거짓이 된다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만 참이라는 것 알고 보시면 P면 Q이다예요. 그럼 Q이면 P이다겠죠? 얘는 거짓이다 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왜냐면 Q이면 P이다는 참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거짓이다 라고 했으면 낫Q이면 낫P이다겠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거짓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이면 P이다의 역은 P이면 Q이다겠죠? 얘는 참이 아니죠? 네, 참이 아니셔서 거짓이고요. Q이면 P이다의 대우, 얘의 대우 요거죠. 네, 얘는 참이라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의 대우는 낫P면 Q이다 요건데 얘가 참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리집합을 따져서 해주시면 얘는 거짓이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친 요 둘 명제는
참인 명제인데 거짓으로 나와 있으니까 틀린 보기이고요. 그리고 P이면 Q이다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 요것은 참이 거짓이기 때문에 2번이 맞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풀면서 굉장히 헷갈렸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참인 녀석들 확실하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에서는 진리집합이 주어져 있고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충이라서 Q가 P에 포함되는 형태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P 교집합 Q가 Q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P 합집합 Q는 P이기 때문에 틀렸고 Q 차집합 P는 공집합이 맞습니다. 그 P 차집합 Q는 이 부분 존재하니까 공집합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꼴은 드모르건의 법칙으로 간단하게 바꿔주면 Q 합집합 P는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의 여집합은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만 옳다는 점 벤 다이어그램 보고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 조건을 활용한 충분 조건이랑 진리집합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만 그릴 줄 알면 해결하실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여기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만 파악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P가 Q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포함되지 않죠? 네,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맞지 않은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가 P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아래 여집합이 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꾸로는 되죠. P가 아래 여집합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둘이 같다가 돼야 되는데 같지 않죠. 네, P의 여집합에 R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not R이면 네,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질 텐데 요거에 그러면 not Q이면 not R이다. 요게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대우를 취하면 R이면 Q이다. 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 형태가 돼서 R이 여기에 포함된다. 요거를 보이는 거랑 똑같겠죠? 예, 이거를 보이셔도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만 옳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수 X, Y에 대해서 이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면 안 된다 이 뜻이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진리집합보다 더 큰 영역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얘를 Q라고 두고 살펴보시면 얘를 가지고 양변의 제곱 해주겠습니다. 양변의 제곱 해주시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x,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없어지고 x, y랑 절대값 x, y가 같으려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거나 0이어야 되죠. 그래서 x,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충분 조건이 되려면 이거보다 진리집합이 더 커야 되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긴 것들 안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충분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상관이 없고 얘는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네, 근데 그러면 3번, 5번이 남아 있는데 3번, 5번에서는 3번 얘는 얘랑 정확히 똑같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제외해 주시면 5번만 충분 조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주셔야 할 것 중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 다음 조건, 얘네들을 P라고 했으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돼야 하기 때문에 P이면 Q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Q로 두면 이거 보기에 있는 것들 얘이면 얘이다가 성립하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대신에 근데 거꾸로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안 되는 것들 찾아주셔야 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겠고요. 그러면 얘네들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는 발레가 다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리집합을 생각해보시면 얘가 딱 0인 거랑 얘가 딱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얘가 더 진리집합이 작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네, 21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할 것은 일단 3개의 집합을 가지고 문제가 진행이 된다는 것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밑줄 쳐놓은 것들이 우리가 조건을 알아낼 수 있는 문장들이고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잘 보면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댄스 동아리를 지금 C라는 집합으로 두었는데, 댄스 동아리에 든 학생들을, 그럼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이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일지 색칠을 먼저 해보시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생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멈추세요. 다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예요. 근데 다른 동아리에 포함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빠져야겠죠. 그러면 여기에만 포함된 학생 수를 우리가 구해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학생 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전체 학생 수에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것을 식으로 작성한 것이 요거 빼기 요거입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48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 원 3개 안에 적어도 48명이 딱 48명이 있다는 뜻이겠죠. 네, 뭐 몇 명이 겹칠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48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이것을 꼭 적어주셔야겠죠. 그리고 만화창작, 실용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각각 24, 3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A는 24, NB는 30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겹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동아리에 든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겹치는 부분 체크해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더해서 벌써 48명 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겹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동아리에 모두 A 교집합 B죠. 그러면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 수는 11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을 활용하면 우리가 한 가지 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이죠. 그래서 계산해서 구해보시면 총 43명이 만화창작 또는 실용음악에 들어가 있게 되고, 걔는 A 합집합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48명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가 48명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학생 수가 43명이니까 그럼 48에서 A 합집합 B를 빼주시면 총 5명이 댄스 동아리에만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다음 명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2차 부등식 문제를 풀면서 봤던 그 말들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물론 답이 나와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말로 바꿔보시면 우리가 왜 판별식을 쓰는지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왔던 표현으로 다시 제가 살펴보자 보면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이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풀어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용했던 것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지 큰지 같은지를 가지고 해결을 했었습니다. 자,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두 점에서 접하기 때문에 항상 이 x축보다 위에 있지 않았죠. 네, 근데 판별식이 0과 같으면 여기에 딱 접하기 때문에 이 등호가 있는 것 같은 경우까지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고, 0보다 작은 경우에도 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붕 떠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을 풀어보면 저는 짝수 공식을 썼어요. 그래서 16 빼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기 때문에 a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있죠.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16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이 16이 된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빠르게 23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23번은 세 가지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등식은 모두 x의 범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들의 진리집합은 x의 범위를 나타내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큰 충이죠. 네, 그래서 q가 더 크고요. 그래서 p는 q에 이렇게 속한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r이 q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써보면 p가 q보다 작은데 이것보다 r이 훨씬 큽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진리집합의 형태로 보면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x에 대한 범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p가 이렇게 제일 작은 범위이고, 그 다음 q가 요 범위, 그 다음 r이 요 범위, 이런 식으로 점점 포함되게 그려져야 한다는 사실 알고 문제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2차 부등식을 다 풀어보시면 p 부등식은 이렇게 푸실 수가 있고요, q 부등식은 이렇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작다 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3, 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죠. 이 경우에는 사이값 하면 되기 때문에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x가 있다 라고 표현했다는 사실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고, 얘는 그냥 그대로겠죠. 얘를 수직선 위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이 q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제가 그려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p라는 n은 0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그려주셔야 하고, 그리고 q 안에 있도록 그려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a 값이 점점 커지면은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대칭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q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a가 점점 커지는데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 이렇게 딱 1까지만 커질 수 있다는 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a가 커봤자 1을 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가 b보다 작다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지금 r이 가장 커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포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b가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얘네가 등호가 과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네, 두 경우 모두 딱 1을 넣었을 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되는데, 여기에 딱 1을 넣었을 때는 문제가 없고요. 왜냐면 여기에 딱 정확하게 걸치기 때문에 삐져나가지 않죠. 네, 그리고 얘가 딱 3이 되더라도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범위를 등호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부등식을 이렇게 구하셨다면 a의 최대값은 1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고, b의 최소값은 3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식을 두 개 더 해주면 4가 된다는 것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새로운 절대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조건은 a와 b가 0보다 클 때입니다.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을 보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할 곱셈 공식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b 곱하기 a 더하기 b, 이 공식입니다. 왜 얘가 처음 떠올랐냐면, 왜냐면 저는 얘를 보고 떠올랐어요, 사실. 네, 이런 꼴을 볼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얘를 전개하면 또 점점 귀찮아질 것 같고 해서, 네, 저는 그래서 이 공식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얘를 전개한 다음에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하셔도 아마 똑같은 식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기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실 수 있죠.
네, 얘가 똑같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러면 공통인수 a 더하기 b를 빼내주면 여기에는 ab 더하기 b가 하나 나갔으니까 제곱이 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거 없어지고 4ab가 남습니다. 마이너스 4ab. 그래서 이 괄호 안을 계산해 주시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4ab이기 때문에 그러면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죠. 얘는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낸 식이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제가 a 더하기 b를 그냥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이거 왜인지 잠시 생각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생각해보셨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등식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이유는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죠. 네, 그러면 a 빼기 b는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a 더하기 b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a 더하기 b분의 1을 양변에 곱해줘서 이렇게 없애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a 더하기 b분의 우변에는 곱해봤자 어차피 0이랑 곱해지니까 똑같이 0이고요.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얘는 항상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려면 a와 b가 딱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안 구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집합과 명제 단원 대단원 마무리까지 맞춰봤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자기평가를 보시면서 이 문항 번호들과 내가 맞춘 문항들 그리고 내가 틀린 문항들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얻은 어떤 개념이 부족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질문하러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페이지 또 친절하게 나와 있고 중단원 마무리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학기 4단원 집합과 명제단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